자,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. 돈을 버는 건 고사하고 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, 이건 생존의 문제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럴 때 과연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? 이런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좀 보면서,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좀 본받아서 하면 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 성공 비결을 한번 좀 따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 사람은 손흥민 선수입니다. 손흥민 선수의 또 아버지가 굉장히 요새 유명해졌잖아요.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냈습니다. 그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하냐,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. 손흥민 선수를 교육할 때 시합에 절대 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양발 슈팅만 하루에 뭐 1000개씩 시키고, 뭐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볼을 가지고 있는 거, 뭐 4시간 동안 볼을 가지고 있는 거, 뭐 이런 걸 시키고, 줄넘기 2단 뛰기 이런 것들을 몇 시간씩 시키고,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성공 사례 한번 볼게요. 역대 세계적인 가수들을 다 제낀 정말 최고의 가수죠. BTS를 탄생시킨 방시혁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본인의 성공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성공 비결은 분노다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뭐에 그렇게 분노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분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 분노같이 강한 에너지가 없다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분노할 때 이 강한 에너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강한 에너지로 노래도 부르고, 그런 강한 에너지를 갖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성공 요인은 이 분노를 간직하고 분노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본 사례는 뭐냐면 바로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유재석입니다. 유재석. 정말로 이런 역대 이런 MC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최장기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. 유재석 씨가 시상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본인이 이제 한 무명 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 무명 생활을 버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렇게 간절히 신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신이시여, 저에게 제발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. 딱 한 번만, 딱 한 번이면 됩니다. 그 기회를 좀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. 그럴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런 간절함이 본인을 그렇게 만들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? 참 감동적인 얘기죠. 그리고 우리가 다 따라하면 다 도움이 될 얘기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자, 과연 이런 걸 따라하면 돈은 벌 수 있을까요? 물론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 얘기가 너무 바른 얘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벌 수가 있겠습니까? 돈을 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돈 버는데 필요한 성공의 요소와 이분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요소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왜 그러냐면, 자, 우리가 손흥민 선수처럼 열심히 기본기를 닦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축구 선수라면 그럴 수 있어요. 그야말로 0.00001%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. 뭐 하루에 1000개씩 슈팅을 하고 뭐 몇 년간 계속 기본기만 닦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다 마찬가지입니다. BTS, 유재석 씨, 다 마찬가지예요.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노력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는 거에는 조금 문법이 다르다는 거예요.
왜냐, 우리는 0.00001%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10% 안에만 들면 되거든요. 예. 그렇게만 들면 우리가 평화롭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여기에서도 자산가치 순위로 10% 안에만 들면 부자는 아니에요, 사실은. 예. 부자라는 건 그런 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한 20% 안에 들든 뭐 30% 안에 들든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방법이 있고, 반대로 자산가치가 한 5%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불행하고 늘 쫓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산가치가 매우 아래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기는 쉽지 않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자산가치는 기본적으로 상위 최소한 20% 이상에는 속해야 돼요. 기본적으로.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0.001% 이런 거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야말로 한 20%쯤에만 해당되기만 해도 우리는 평화롭고 여유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조금 다른 문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. 다른 성공 비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럼 그 성공 비법은 뭐냐? 바로 평균보다 위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. 숫자상의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의 평균, 이 평균 이상이면 일단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. 자,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예금금리가 6%인데 6% 이상 내는 자산 가치도 잘 없단 말이에요. 그럼 우리 평균보다 다 못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이라는 의문이 또 하나 생기고, 두 번째 의문은 어떤 의문이 또 생기냐면, 아니 그렇게 평균으로만 살아서 어떻게 10% 20% 올라가냐,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거예요. 이 두 가지 의문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이 성장성의 평균이라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늘 평균보다 위로 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이 평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이 넘는 거예요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역사적으로 보잖아요. 역사적으로 예금이 부동산의 성장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? 없어요. 예, 그런 적은 없어요. 그러니 기본적으로 예금 같은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. 기본적으로. 당연히 부동산이 앞섭니다. 그러니까 이런 앞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, 앞서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, 이 자체가 이미 평균을 넘어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결국 평균은 무조건 넘어갈 거기 때문에. 그렇다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 거죠. 자, 두 번째, 평균적으로 높다고 해서 언제 부자가 되냐? 언제 부자가 되냐면 이런 평균보다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. 그때 점프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평균보다도 높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는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잡을 그 기회가 오지를 않아요,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그 언젠가 올 기회를 잡으려면 평균보다 높은 자산을 일단 갖고 있어야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 점프를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위 20%, 10%, 5%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개념을 잘 이해하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, 지금같이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유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? 평균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니까요. 근데 지금 부동산 자산이 떨어지는데 내 것만 떨어집니까? 같이 떨어지잖아요. 같이 떨어져도 된다니까요. 어차피 같이 떨어질 때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. 다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만 하면 돼요. 그리고 또 혹시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잠깐 뭐 지금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1, 2년을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. 그렇게 놓고 평가했을 때도 내 자산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. 이건 문제가 있죠, 당연히. 근데 그러지만 않고 떨어지더라도 그런 애들이랑 같이 떨어지는데 얘네보다 덜 떨어져.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. 그러면은 결국 평균보다 나은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얘네들 평균보다도 더 높아.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.
그러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. 여러분, 이게 사실은 돈 버는 비결입니다. 이 부자가 되는 것의 진짜 성공 비결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부자는 무조건 돼요. 예. 여유롭게는 무조건 살 수 있어요. 예. 여기에서 그 중에서 더 뛰어나고 싶으면 아까 손흥민 선수의 성공 비결, BTS의 성공 비결, 유재석 씨의 성공 비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첨가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릴 수 있어요. 내 부동산 떨어진다고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결국 평균보다 나을 건데, 평균보다 높을 건데,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? 결국은 그렇게 평균보다 나은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기회가 오면 내 재산을 또 한번 점프시켜 줄 건데 뭐가 걱정입니까? 여러분, 이 비밀을 알고 여유롭게 있으세요. 네. 그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. 지금 뭐 부동산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 그런 거에 또 조회수가 엄청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뭐 지금 우리 채널은 안 그래요. 저는 이제 제 채널은 저 좋아하는 사람들만 와 있으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요새 이제 책도 내고 이랬으니까 다른 채널에 나가잖아요. 다른 채널에 나가가지고 좀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정말 욕 어마어마하게 합니다. 그러면서 네가 나중에 책임질 거냐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줄 얘기합니다. 옛날 같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. 근데 지금은 참 속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되지. 왜 이렇게 그렇게 짧은 시각,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되지.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자가 안 되고 지금 당장 자기에게 벌어진 위기, 자기에게 벌어진 이 불안감, 이것 때문에 막 안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지. 그렇게 똑같이 대중과 같이 생각하니까 부자가 안 되지.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. 결국 이런 자산들이 평균보다 높을 것이고 결국 그렇게 평균보다 높은 자산들은 결국 기회가 왔을 때 한 번 나를 또 점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